안녕하세요. 행복교육연구소 이창구 소장입니다. 오늘은 창의적 자기주도 학습 코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할 때 저는 세 가지 측면을 동시에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측면, 두 번째는 학습적 측면, 세 번째는 그 진로적 측면 이 세 가지를 함께 보고 가는 게 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학생과 학부모를 동시에 코칭하고 상담하는 결합해서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또한 제가 하고 있는 자기주도 학습 코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지금 학습 상황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통 진단이 됐을 때 부모님들이 이제 코칭을 맡기시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학습이 어려워지고 있는 그 학생의 내면의 상태입니다. 아, 그 아이가 지금 공부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자신의 어떤 감정 상태 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부가 싫어지거나 하기가 어렵거나 좌절되어 있거나 포기되어 있는 상태에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거기에 학습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코칭한다고 해서 그 아이의 변화가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 아이의 지금 정서적 측면이 어떤 상태이고 그 정서 측면이 어떤 특징을 가질 때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아내는 작업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은 그 학생과 소통을 하는 것이죠. 맨 처음에 참 그 중요한 순간인데요. 제가 교사라든가 학원 강사라든가 이런 역할이 아님을 아이한테 잘 설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어떤 공부에 대한 부담을 지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학생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돕기 위해서 와 있다는 것을 이제 전달을 하는 작업이 맨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학생 생각에 이 코치님하고는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내가 정말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하나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 아이 내면을 제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많이 학업이 어려워진 아이들 또는 학업에서 일정 정도 공부는 하고 있으나 더 높은 단계로의 도전이 어려운 아이들은 그 아이 내면에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제일 그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포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가장 힘든 상황이죠. 또 그 위에는 조금 포기되어 있지는 않은데 뭔가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공부라고 하는 부분을 느끼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다른 것들이 너무 재미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공부에 대한 흥미를 못 느끼고 다른 노는 거라든가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만 즐거움을 느끼고 이렇게 능동적으로 그 부분을 다가서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가장 상위 클래스로 보면은 뭔가 지금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데 자신을 변화시켜서 어떤 새로운 더 높은 도전을 못하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아예 지금 포기되어 있는 애들부터 정말 높은 도전을 하려고 하는 아이들까지 그 아이 각각의 마음 안에 감정 상태가 정서적 상태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아이와의 그 소통을 통해서 맨 처음 정서적인 측면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원인을 찾고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을 하는 과정에 학부모님과의 상담도 병행을 하게 되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이의 그 정서적인 문제의 현 주소의 어려움이 어디서 오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알게 되면 그 부분을 코치인 제가 아이로 하여금 첫 번째는 그런 상태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은 왜냐하면 자신의 감정 상태를
자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정은 나다.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는 바로 나다라고. 그러니까 그게 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화가 나 있으면 그냥 화가 나 있는 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려면 내가 이렇게 화가 나 있는 원인이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또는 내 밖에서 올 수도 있고, 또는 내 내면의 어떤 상태를 내가 관리하지 못해서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가 학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해나가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인식하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할 때 제가 여러 가지 정서적인 측면을 극복해 나가는 것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주로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학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상황을 학부모님들과 또 상담을 하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제가 도울지, 그리고 학부모님은 그 도움을 옆에서 어떻게 서포트할지, 그래서 함께 아이의 정서적인 상태를 극복하도록 돕는 작업이 첫 번째고요. 그래서 이제 정서적인 문제는 좀 극복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학습에 대한 거죠. 이제 행복합니다. 그동안 어려웠던 부분들이 좀 해결은 됐는데, 행복해지면 바로 공부에 들어가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학습에 대해서는 또 다른 흥미와 도전 목표라고 하는 것을 자기 내면에서 갖추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그 학습을 완성하는 방법, 학습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게 하죠. 특히나 이제 제일 중요한 학습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틀렸을 때입니다. 실패했을 때죠. 우리 성인도 어떤 일들을 자기가 하다가 실패했을 때 그걸 돌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싶지 않은 거죠. 실패한 자신의 모습이 바로 그 나 자신인데, 그 안을 들여다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 그 정서적으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들여다보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들이 자신한테는 고통으로 다가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여다보기가 어려운데,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왜 이렇게 틀렸냐? 그러면서 하게 되면 아이들도 잘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기 싫고, 또 틀린 거를 바라볼 때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되게 기분 나쁜 표정으로, 이렇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 안에 틀린 자아가 굉장히 바깥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학부모님의 역할과 하나는 코치의 역할입니다. 일단 학부모님이 아이의 실패들이 벌어졌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 주시냐 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뭐 이런 식의 접근은 굉장히 아이라고 위축되게 하는 거죠. 코치가 아무리 돕고자 해도 부모님이 아이가 아로부터 발생하는 어떤 어려움이나 실패를 좀 긴 안목에서 긍정적으로 아이와 함께 아파하면서 바라봐 주지 않으시면 코치가 옆에서 돕고자 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려서 틀렸을 때 또는 실패했을 때 학부모님이 견제해 주셔야 될 것들을 코칭을 드리고요. 학부모님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제가 이제 아이로 하여금 학업에서 실패했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노력으로 그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도록 제가 동기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어떤 아이에게 있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느 정도 공부에 대한 스킬이나 이런 부분의 문제, 방법론의 문제 있는 경우는 좀 빨리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학습을 일단은 창의성까지는 아니고 주어져 있는 학습, 이해, 그 다음에 기억, 활용이라고 하는 우리가 세 가지 학습, 배우고 익히는 과정들을 해나가는 자기의 어떤 그 내적인 구조가 패러다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학업적인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성적이 낮았던 아이들은 그 성적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면서 왜 그게 낮을 수밖에 없었던지를 이해하고 그 원인들을 찾아서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진로라고 하는 말씀을 아까 드렸잖아요. 보통은 진로 그러면 자신이 앞으로 뭐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찾는 거로만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학습의 동기에 진로 동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해 나가는 그런 이제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크게 그런 진로 동기까지 동원돼야 될 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어느 정도 한 8-90 점대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90 점, 100 점 완성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그걸 좁히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내면의 변화나 습관의 변화, 스킬의 변화들이 굉장히 고난이도로 이렇게 높여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굉장히 힘이 드는 겁니다. 그 힘이 들기 때문에 큰 동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인제 과학을 좋아하는, 인제 실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좋아하는 학생이었는데 수학 점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수학과 과학, 그리고 나가서 자신이 과학자로서 살아나갈 길에 대한 어떤 동기 같은 것들이 연결이 될 수가 있으면, '아,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극복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동기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정말 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거를, 되고 싶은 부분을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어려움, 학업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동기로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아이에겐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시행착오로 목표를 정하고 도전하고 성찰하면서, 그러니까 성찰해서 다시 도전하고 그러면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변화된 자신을 창조하는 거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그냥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계속 나를 창조해 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부분을 아이나 학부모님께 전달하고자 하는 겁니다. 굉장히 숙명론적이거나 또는 이제 패배적이고 그리고 나는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막힌 구조, 자기의 내면에를 넘어서서 내가 내 자신을 잘 이해하고 문제점의 원인을 발견하게 되면 나의 노력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창조해 갈 수 있다. 근데 그게 뭐 아주 커다란 그게 아니고요. 쉽게 생각하면 내면의 나의 감정 상태를 극복하는 것. 두 번째는 학업적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것. 그래서 내가 학업적 성취를 이뤄내가는 이 과정들을 하루하루 조금씩 변화되는 그 자신이 바로 새롭게 창조되는, 재창조되는 자신이라는 거죠. 어, 그런 그런 희열, 내가 이걸 극복하고 내가 이걸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힘을 내고 그것들이 쌓여 나가면서 내면 힘이 강화되어 있는, 그래서 어떤 새로운 학습, 새로운 목표, 이런 부분들을 만났을 때, 내가 이렇게 지금 기존에 해왔던, 극복했던 과정들을 볼 때, 난 이거는 도전해가지고 내가 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내 안의 내면의 힘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 거기에 어머님의 도움과 코치의 역할이 잘 어우러져서 돕게 되면 놀라운 학업적 성취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는 창의적 자기주도 학습 코칭의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다시 정리하면 아이 안의 정서적 측면과 학업적 측면, 진로적 측면, 이 세 가지를 함께 보면서 다루어 나가고요. 두 번째는 학부모님과 코칭과 학생 코칭을 겸해서 진행함으로써 시너지를 내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이 내면에 자신을 창조해 나가는,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창의적 자기주도 학습 코칭입니다. 감사합니다.